예, 뉴스탑텐이 뽑은 3위와 7위 이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던 저희 채널A 사회부 단독 취재 내용 파장이 큽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음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죠. 현직 차관을 향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랑 어떻게 하냐면 이게 카카오 폴더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게 뭐 문제는 투표나 뭐 이런 거 CCTV 가릴 필요 없이 본에게 처벌을 해야 된다. 운전자가 이거를 뭐 협의 왔다고 그랬나? 제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영상을 좀 어떻게 복구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걸 검찰이 복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좀 보니까 뭐 저희가 그 영상을 실제로 만나본 건 아닙니다만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그 영상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이렇게 휴대전화 촬영한 거예요. 아마도 사실 뭐 아시겠지만 블랙박스 영상이면 하루나 이틀 되면은 그게 아마 지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새로운 영상들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예전 거는 지워지는데 그게 아마 많이 운행한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하루면 아마 지워질 겁니다. 용량에 닫혀서.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거를 좀 보관을 해놔야 그래야지 택시기사분이 본인을 보호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같고 당시에 이용구 변호사가 그걸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합의를 하면서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변호사라도 합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그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택시기사분이 그 영상을 지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조사할 때는 그냥 뭐 내사종기를 했으니까 그런 거 뭐 휴대전화 복원하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슉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번에 검찰에서 새로 수사를 하면서 이 택시기사분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 받아서 그 영상을 해냈던 거죠.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장면이 영상 안에 담겨 있다. 김관욱 교수님. 근데 네. 이제 바뀔 다음 그래픽을 볼 텐데 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채널A 사회부가 취재한 내용도 있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폭행 당시에 변속기를 주차 상태 그러니까 피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운행 모드인 드라이브 뒤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그럼 이 의미는 운행 중이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차 상태라고 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이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합의해서 사실상 처벌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주행 상태라고 한다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사실상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의 상황은 결국에는 D 모드로 되어 있느냐 그 상황에서 사실상 목덜미를 잡았느냐는 것이 동영상에서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김 교수님 저희가 취재한 내용도 그렇고 시동도 켜져 있었고 D다. 근데 이거를 뒤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그럼 특가법 적용인데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그리 큰 피해자 진술 외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뭐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겠네요. 경찰이요. 경찰이죠. 예, 경찰이 근데 사실은 동영상을 지금 확인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에 없다 보면 그것을 휴대폰으로 찍어 놓는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이 차관하고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찰도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의 과정에서 책임이 굉장히 이제 막중해졌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수사권에 조정되는 것이 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모든 부분에서 역량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당일 해당 택시의 위치를 10초마다 기록하는 GPS 기록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치 항공기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고 치료 연구를 관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이 GPS 확보가 왜 중요하냐, 이도원 의원님. 네. 실제로 당시에는 그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거의 아파트 단지 내였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의 설명도 있었는데 GPS를 타라보면 어디서 운행 중이었는지 정차 후였는지 폭행은 언제 어떻게 됐는지도 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거든요. 그렇죠. 10초마다 그 기록이 전송되기 때문에 위치뿐만 아니라 10초 지난 뒤에 위치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갔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인지도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경찰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의 앞 도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안전에 중요한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방송사가 취재하는 걸로 보면은 일단 그 큰 도로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블랙박스도 복원됐고 GPS 정보도 받았으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이게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그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인지 안 하는 상황인지는 금방 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가려지고 아까 얘기한 아파트 단지가 일반인이 아파트 단지 앞 도로라면은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단지 내의 도로로 인식하기 쉬운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용구 차관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문제도 보다 좀 더 명확하게 그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 이건 애시당초 경찰이 작심하고 봐준 거라. 그러니까 사실은 법 조항 자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아예 시동을 끄고 이분이랑 뭐 이용구 차관이랑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더 하러 운전기사가 간다든지 이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은 예. 어차피 폭행이 있었다고만 한다면 잠시 승하차를 위해서 멈춘 그리고 이걸 피단에 넣는 경우도 여기에 법조문상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찰이 아니다. 이건 완전히 뭐 더 이상 운행 가능성도 없고 아파트 단지 아니다라고 사실은 억지에 가까운 이런 이제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예. 그걸 깨기 위해서 검찰이 정밀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 동영상 폭행하고 있었다는 동영상도 지금 확보가 됐지. 그다음에 운전자 진술에 의하면 이게 D단이라고 됐지. 그다음에 이게 GPS 기록을 받으면 이게 도로상인지 어딘지 위치도 좀 더 확실하게 돼서 빼도 박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지금 가려고 하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예. 제가 볼 때는 애시당초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이 지금 이용구 차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거고 예. 경찰이 봐준 거예요 보면. 뭐 경찰이 봐줬다는 시각을 갖고 계신데 경찰도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또 새로운 물증들이 드러났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그렇게 거겠죠? 받아들이기는 경찰이 많이 민망하죠. 열심히 수사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찾아냅니까? 그럼 경찰이 민망했는지 안 민망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만나볼 텐데 왜냐하면 네. 검찰이 새로운 물증을 확보하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야당에선 이런 의혹 제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내사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식 경찰이 입건을 해서 기소 의견을 송치했어야 마땅한 건데 이걸 뭉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친문 무죄고 반문은 유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인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 인사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좀 나누었어요. 경찰의 초기 수사와 지금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것들. 김태현 변호사님, 물론 둘 다 열심히 했겠지만 지금 이제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은 지금 이용구 차관에게 많이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정말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했다고 보십니까? 단정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봐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만 하죠. 네. 이게 이제 하나가 꼬이니까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앞서 이제 김경진 전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특가법이 예전에는 운행 중일 운전사를 때렸을 때만 특가법이고 정차 중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자꾸 이제 정차해서 술 취한 사람들 내리고 뭐 요금 받는 과정에서 취객들 자꾸 운전회사를 분들을 때리니까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구 차관 사건은 그 법 개정 이후에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차할 때, 그 승객 내리고 하차할 때, 이때도 당연히 이제 운행 중으로 포함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지구대에서는 이거 특가법입니다 하고 서초경찰서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갔으면 되죠.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뭐 블랙박스 볼 필요도 없죠. 특가법 적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랑 합의했으니까 뭐 선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경찰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 두 가지였어요. 그렇게 해서 특가법으로 특가법 적용. 하지만 피해자랑 합의했으니까 예를 들어 뭐 기소 의견으로 하되 뭐 어쨌든 뭐 검찰로 올리는 거 이거 하나 또는
아무리 봐도 법 판단을 잘못해서 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봅시다. 단순 폭행에서 피해자랑 합의했으면은 공소권 없어 불기소 처분이거든요. 그냥 공소권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해서 검찰로 올리고 본인들은 손 털어버리면 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폭행으로 하고 합의됐으니까 내사 종결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니 그러니 지금 그 수사 과정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꼬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여기 보면 내사 종결했던 사건을 복원했고 증거도 변속기 뒤에서 다 확보했고 GPS 기록까지 확보했는데 검찰 일단 경찰의 초기 수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이 경찰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화면을 보실 텐데 경찰청장이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은 사안이고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서 내사 종결 문제없다. 그리고 당시 경찰의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라는 것만 알았지 대포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이 애초에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경찰이 수사도 열심히 했고 또 말하자면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만 누군가 무슨 청탁을 했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보면은 저 말을 또 100%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작년 11월 6일 날 밤 그 이후 그다음에 7일 이때까지는 경찰이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서 제법 수사 의지를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운전기사도 굳이 그 경찰서로 나와가지고 조서를 쓰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그 이용구 그 당시 그 변호사에게도 전화해서 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 4일 정도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단순히 합의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내사 종결한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도와줬을 가능성은 없는가, 그 부분을 의심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의 의혹을 해소하려면 그 11월 6일부터 그 수사 종결한 날까지 이용구 차관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은 혹시라도 현 정권 그 경찰 수사 관련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혹시 청탁을 했나? 약간 의심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검찰도 그래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누구 외압이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아마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떠올리자면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차관이 임명되기 한 달여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고기영 전 차관 후임으로 급하게 임명되느라 청와대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폭행건은 모르고 인사 절차 진행하신 건가요? 거리두기 지켜주세요. 차관의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시각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근데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현직 차관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검찰도 법무부 차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나온 정황 증거로는 이용구 차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직 차관에 대한 수사나 혹은 앞으로의 파장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시당초 이건 내사 종결한 게 잘못된 거고요. 예. 그냥 사실은 그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소돼야 맞는 거고 저 정도 상황이면 기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차관께서는 빨리 그냥 사직하시는 게 가장 아마 적정한 방법인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면직을 하시든지 이렇게 처리를 해야 맞는 것 같고요. 아하. 당연히 재판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증 문제 얘기하셨는데 예. 옛날에는 지금 국정원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을 통해서 인사검증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이 저게 지금 파출소에서 지구대에서 지금 본소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전산망에서는 저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마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저게 2일날 임명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경찰에서 최소한의 전산 조회만 했으면 그 부분이 걸릴 내용이에요. 이게 스크린이 돼요. 이런 예. 사건이 있었고 예사 종결을 했었다라고 스크린이 될 부분인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것인지 하고도 그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김경진 의원님에게는 그러니까 이 정도 논란이 불거졌으면 현직 차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예, 김 변호사님. 조금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용구 차관 임명하라고 했다. 근데 대통령님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술 먹고 택시기사 폭행하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러지 않아서 청와대에서는 이건 몰랐을 겁니다. 왜? 자료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가법 정도를 맞고 100번 양보해서 폭행이라고 합시다. 근데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랑 합의 보면 검찰 올라다 불기소 처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소권 없어요, 불기소 처분. 근데 내사 종결이요. 차이가 뭘까요? 우리 이제 인사검증할 때 서류 어디까지 뜨는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선거 출마할 때 기준으로 해보면 수사 경력 자료를 띄거든요. 거기 보면 정과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한 거 서류 다 나옵니다. 근데 내사 종결 안 나와요. 뭐죠? 결국 저 본인의 범죄 경력 자료하고 수사 경력 자료 다 떼어가지고 청와대 인사검증을 제출할 때 만약에 폭행인데 합의 봤으니까 원칙대로 검찰 가서 불기소 처분 받았으면 쫙 나올 거예요. 그럼 청와대 보고 이거 뭡니까? 사실은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사검증 통과할 리가 없죠. 그런데 내사 종결이에요. 소리 안 나옵니다. 청와대 모르죠. 물어보면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저 이렇게 그냥 한 건데, 저 임명을 한 건데 저는 이거 청와대 부실검증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이득을 봤다. 이용구 전 차관은. 혹자는 뭐 내사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나 어차피 뭐 기소되는 거 아닌데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이런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공직에 갈 수 있는 사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자진납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요. 현직 차관은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내사 종결했을 때 이득은 바로 이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당사자가 향후에 공직으로 가거나 선거에 출마할 때 어떤 서류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사 종결은. 저희 채널의 사회부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지금 분위기는 이용구 차관에게 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직 차관에 대한 수사도 이제 조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는 수사 결과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